안녕하십니까. 오늘 3시간째죠. 3주차. 그죠? 일단 교재는 517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517페이지. 다음 주 유강인가 아시죠? 공고 붙였죠? 없나? 다음 주. 그 학원에서 이렇게 공고 같은 거 하면 잘 보셔야 되는데 붙여놓고 막 공고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 안 쓰는 거지. 문자 보냈는데도 막 안 봤다고 나중에 뭐 학원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참. 그죠?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저희 학원 될 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테 툭 붙여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보고 뭐가 변동된 걸 봐야 되는데 요즘에 막 문자도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나중에 전화 와요. 문자 못 받아고. 보냈는데 자기가 못 본 거야. 그래놓고 뭐 막 참 보면 너무 편해져도 걱정이죠. 분위기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고. 어쨌든 517페이지 이제 할 차례인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취득세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과정이 이렇게 된다겠죠?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되는 거라겠죠? 취득했을 때 되는 거예요. 취득. 그죠? 취득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대상 그런다 했죠? 이 과세 대상을 정해줘서, 이거를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때 취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매매 등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승계취득이라 그래요. 승계취득이 있고. 그죠? 이때 승계취득은 이제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그래서 뭐 상속이나 증여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원시취득 그래가지고 최초취득이죠. 처음으로 내가 매립간척 등을 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간주취득 그래, 의제취득 그래가지고 취득을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취득하고 그런다, 뭐, 그죠? 지목변경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취득하면 세금을 이제 누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실질적 취득자, 그랬습니다.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취득한 자,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뭐 그런 거 배웠었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오면 무조건 걔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된다 했고,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 그러면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세금을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납세,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런다 했죠.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정해주고, 그럼 얘가 세금을 냅니다.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과세 표준 얼마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비율을 이렇게 곱해준다 했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을 산출한다. 근데 과표는 기준 금액을 말하는데, 얘는 신고납부 조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시면 그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근데 무조건 인정은 안 되니까 최소 기준 금액이 있다 했죠.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 금액인 시가 표준액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 금액하고 얘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실제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간다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얘랑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런 게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율 배웠습니다. 대충 배웠죠? 기본적인 것만. 표준세율과 종류는 이제 뭐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제 납부방법 얘는 뭐라겠어요? 신고납부와 우리 보통징수 두 개 배운다 했죠. 신고납부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신고도 하고 말 그대로 돈도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뭐가 나오는 거 있어요? 고지서 날라오는 거 다 보통징수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가 금액을 알아야 신고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알 때, 즉 부동산을 내가 직접 사거나 팔았을 때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나 양도했을 때 세금을 신고납부를 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오겠죠. 신고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배우는 게. 그죠? 오늘 배울 게 이거죠. 어떤 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거냐 해서,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60일 안에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취득일이 중요한 거죠. 얘는 왜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서 60일 지나 버리면 무엇을 부과한다겠죠? 이때까지 안 내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가산세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
신고납부 기억나시죠?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날짜를 정해주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게 기본 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날짜는 60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사시면 60일 안에 신고를 하시고 돈을 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상속. 자, 여러분 상속받으면 세금을 뭐 낸다겠죠? 상속세 내시고 또 뭐 또 내야 돼?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뭐 또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된다겠죠. 이때 상속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취득세 신고를 60일 안에 해라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럼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상 치르고 사무직 지내고 49제 지내고 하는데 그 안에 세금을 신고해서 네가 상속받아 얼른 가서 신고하고 네 앞으로 등기해라. 이거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자마자 그런 식으로는 복리에서 욕먹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60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길게 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상속이란 말이 나왔어요. 상속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얘가 뒤에 기간을 물어봐요. 이 말이 나오고 언제까지 해야 되니라고 기간을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얘는 언제냐? 상속 개시일이 상속 개시일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인데 얘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만약에 얘가 외국에 주소가 있다. 상속인이. 그죠? 그러면 기간을 6개월 주면 안 되겠죠. 외국에 주소가 있으니까 기간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9개월로 갑니다. 9개월. 그러니까 기본은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취득세 날짜가요. 요 상속 빼고는 다 며칠이에요? 60일 안에 하셔야 돼요. 상속 빼고는 다 60일 안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증여를 받으시면 취득세 신고한다겠죠. 걔는 며칠 안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60일이죠. 60일. 훌륭하십니다. 보통은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눈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야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일단 말은 해주고 물어봐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취득세는 60일이 그리고 상속은 6개월 9개월 한 다음에 증여는 얘기도 안 해주고 갑자기 증여받으면 언제까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못 빼고 상속 빼고는 다 며칠? 60일이라니까. 근데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문제 풀 때. 증여 나오면. 왜냐면 나중에 좀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증여세는. 그러니까 증여세는 3개월 맞아요. 그죠? 근데 증여 받아서 뭐 할 때? 등기할 때 취득세는 3개월이 아니라 언제야? 60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를 틀리냐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얘는 상속세만 내고 얘는 증여세만 낸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낸다고 생각하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꽂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취득세 얘기를 물어보니까 얘랑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생각 안 나니까 뭐라 그래? 그래 증여는 3개월 이래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틀린다니까요. 그럼 뭐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섞여서 나오면 문제 풀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하고 또 지문상으로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서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면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렸죠. 문제풀이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따로 연습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지. 뭐 기본서만 다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상속은 기간 물어보면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했어요?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상속 받으면 제가 상속세도 된다 했죠? 상속세. 자, 상속세 신고는 그럼 참고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금방 그랬잖아. 상속은 다 기간 똑같다니까요. 상속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런다니까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상속은 다. 안 배웠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나이트클럽을 취득했는데 나는 나이트클럽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건물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그걸 취득하고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걔는 언제까지 용도를 변경하면 중과세를 안 할까요? 그렇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해 가시죠? 왜? 상속은 어차피 돌아가신 거니까 기간을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상치로 가니까 기간이 길어야 되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철저하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럼 신고하면 상속은 특징이 뭐냐면, 이 상속받은 신고하시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여러분 신고를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합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해서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걔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재산 제대로 신고했는데 확인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파악해 보니까 세금을 빼놓고 신고했어. 상속 재산을. 그러면 포탈한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진짜 깜빡 잊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죠.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는 거야. 네가 다 파악해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신고해라. 그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상속은 다 기간은 똑같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자, 그런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하고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말일부터 6개월. 그럼 혹시 뭐 한번 아시나 보기에서 오늘이 11월 19일인가? 19일. 자, 오늘 상속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언제까지 여러분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5월 31일) 5월 31일? 자, 1번 5월 19일, 2번 2번이에요. 2번. 그죠? 이날이죠. 이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게 별거 아닌데 되게 사소한 거에 틀릴 수가 있어요. 개념상으로. 자, 오늘이 11월 이걸 안 할게요. 10월 달로 해볼게요. 10월 20일에 쳐봐요. 10월 20일. 자, 여기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월 20일 치고 오늘이라고 치고, 자, 오늘부터 30일 후 그러면 언제일까요? 11월 며칠이에요? 19일? 네. 얘는요? 11월 20일이. 그쵸?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30일은 날짜를 정확하게 30일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왜 11월 19일이냐면 10월 달이 31일까지 큰 달이니까 하루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1개월의 의미는 뭐다? 무조건 오늘 시작해서 1개월 후 그럼 다음 달 오늘, 2개월 후로 그러면 그 다음 달 오늘, 다음 달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개월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은 날짜로 따지면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뭐 28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가 상속 개시일이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속한 달에 언제부터? 말일부터라고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이니까 무조건 얘는 말일부터 시작했으면 끝나는 것도 언제 끝나야 돼? 말일이 나와요. 정답인 거죠. 제가 하면 양도세 예정신고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나와요.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토지를 팔았다 그럼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근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기출문제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경우는 예정신고는 예를 들면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날짜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 왜? 무조건 틀린 거죠. 6월 15일은 없어요. 왜?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무조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가 나와야 돼요? 말일이 나와야 그래야 2개월이 따져보는 거죠. 근데 그 문제 내용이 양도일이 3월 15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니? 그럼 언제까지겠어요?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정답인 거죠. 그런데 얘는 어쨌든 간에 6월 15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 틀렸다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3월 15일이 양도일이니까 원래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정답인데 얘가 6월 15일이니까 너는 틀렸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시험 볼 때는 딱 보자마자 6월 15일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 얘는 틀렸어.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뭐가 안 나왔으니까. 말일이 안 나왔으니까.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6월 30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때는. 정확히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근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온 순간 개념상 안 맞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계속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읽자마자 틀렸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막 따져요. 따져. 그럼 시간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읽자마자 바로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우리 문제 풀 때는 문제 읽고 생각하고 답 쓰면 안 된다고. 읽고 생각하고 답 쓰고 읽고 생각하고 답 쓰면 떨어져요.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그래야 되는 거야. 생각은 언제? 지금 한다 했죠. 지금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가서는 뭐예요? 그동안 생각한 대로 연습한 대로 읽고 답을 써야 되는 거지. 그때 가서 가만히 천천히 줄쳐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는 순간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중간쯤 풀었는데 뭐라 5분 남았다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마킹도 아닌데 답안지 건넌다고 10분 남았다 이런다니까요. 그런 일이 많다니까 진짜로. 되게 많아요.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게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이번에 붙고 나서 그 떨어지셔 재수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일찍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는 선생님 맨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에이, 나는 아니겠지. 근데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야. 그 마킹 못 해가지고 떨어진 분도 있고요. 시간 안 돼가지고. 안 봐준 거지 거기서 이제. 그죠? 보통은 봐주거든요. 좀 생각하면. 근데 안 봐줬나 봐. 감독관도 운이라니까. 그러니까 말했죠. 감독관이 막 해병대 조교촌 와가지고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유난히 그 감독을 심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복이 없는 거야. 그죠?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모른 척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고 서가지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조교처럼 왔다 갔다 2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복이 없는 거죠. 유들이 같은 인기 했는데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는 뭐.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게 이제 그래서 상속 빼곤 다 몇 개월? 60일이다. 항속만 6개월, 9개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보시면 517페이지 7번의 부가징수 1번 징수 방법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 납부라고 돼 있고요. 양가로 2번에 신고 및 납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로 안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인권 실종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몇 개월? 9개월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종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상속만 잘 보시면 돼요. 상속만. 그죠? 그리고 밑에 2번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거기도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기본 기초이론서는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수정을 할 건데 하면서 할 건데 개정은 돼 있지만 제가 지금 아직 강의할 내용이 아닌 것들은 안 고치겠습니다. 왜 괜히 헷갈리니까.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1월달 기본서 할 때는 전부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괜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정이 됐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숫자 바뀐 것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봤자 괜히 헷갈려요. 머리만 아프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사항만 잘 보시면 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까지 하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기타 내용인데 그건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되게 헷갈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했어요? 요게 안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겠죠. 가산세. 그죠? 가산세. 그래서 이 가산세는요, 보시면 얘가 의미가 뭐냐면 가산세 의미가 법으로 정한, 그죠?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럼 여기서 세법에 정한 의무가 뭐냐면 뭐라겠어요? 신고 의무와 뭐가 있다고요?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무가 두 가지인 거죠. 무슨 의무? 신고를 할 의무도 있고 납부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가 이거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돈을 안 내면 얘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기본적인 종류가 신고 안 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숫자 같은 거는 외우면 되는데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요. 얘가 단독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재작년 시험인가에. 총론에서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뭐 이런 걸 고르시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딱 5개거든요, 지문이. 근데 오지선다행이 딱 5개 나온 거죠. 그건 완전히 뭐 맞으라고 낸 문제예요, 맞으라고. 뭐 그런 거 틀리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세도 나오고, 재산, 양도세도 나오고, 다 똑같겠죠. 왜? 어차피 가산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아까 신고납부가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신고납부니까 이 파트 배울 때는 마지막에 다 뭐가 나오겠어요?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통징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재산세 배울 때는 가산금 얘기 나오고, 종부세 배울 때도 가산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몰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때 봤던 내용들이 다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중복돼서. 결국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가산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는데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또 개정상인데 얘가 지금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근데 통과는 되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놔두고 얘만 보겠습니다. 얘.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얘는요, 이렇게 있어요.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 2개가 있어요. 근데 가산세 종류가 4개거든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과소신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정 그러기도 하고 뭐 부당 그러기도 합니다. 뭐 고의성이 있다 그런 거죠. 무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가 4개나 되는 거죠. 그죠? 부당, 부정. 우리 교재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부정, 부당 뭐 상관없는데. 자, 부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종류는 4개죠. 종류는 그죠? 종류는 4개인데 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크게 2개 나누면 얘는 일반, 얘는 뭐라고 했어요? 부당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일반 부당이란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신고를 안 한 건 똑같은데 부당한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적게 했다는 얘기고 얘는 고의성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가산세 비율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왜? 얘는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세금을 네가 신고를 안 했어? 근데 그건 좋아. 근데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 했어? 그러면 안 걸리고 차려야지. 걸렸네. 걸리면 어떻게 해? 네가 나 세금 떼어먹으려고 했지? 그래, 너 걸렸어?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 반대로 뭘로 죽어봐? 돈으로 죽어봐. 그럼 죽어봐. 이거요.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뭘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얘는 40%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무신고도 40%, 과소신고도 기본이 얼마? 4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 부당 그러면 고의성이 있으니까 너도 한번 외우라고? 죽어봐라. 뭘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라. 40%. 그럼 얘는 고의성이 없죠.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신고를 안 했고 얘는 신고를 하기는 한 거죠.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잖아요. 과소신고 뜻은 뭐예요? 적게 뭐 했다는 거? 신고를 한 거지. 그럼 얘는 신고를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이 똑같으면 안 되죠. 왜? 일단 둘 다 신고 안 한 건 똑같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무신고와 과소신고 중 상대적으로 그나마 착한 게 누구예요? 과소신고죠. 그러니까 얘랑 둘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반절인 얼마? 20%로 가고 과소신고는 그거 반절인 얼마? 10%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20이고 과소는 10%. 그런데 얘는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둘 다 얼마예요? 40이에요. 왜? 얘는 왜 과소신고 똑같느냐? 싸가지 없는 건 둘 다 똑같다는 얘기죠. 왜? 둘 다 뭐예요? 의도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둘 다 뭐예요? 세금으로 죽어버려 해서 얼마? 4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는 20이고 과소는 10이고 그리고 뭐 부당은 무조건 얼마? 너 한번 죽어봐 4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납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 외워봤자 헷갈리니까 지금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 추가됐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이걸 신고 안 해서
예를 들면 가산세가 200이 붙었다 쳐봐요. 그럼 얼마예요? 1200만 원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신고를, 얘는 원래 신고납부잖아요. 근데 거기 추가로 안에서 가산세가 붙어서 1200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1200만 원은 어떻게 걷느냐? 1200 걷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때 그럼 이 1200은 여러분이 가서 신고납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통징수 고지서가 나올까요? 얘는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숫자는 다 외워요. 숫자는. 근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요?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되면 가산세를 가산해서 그 다음에 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니면 보통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뭐다?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고 납부인데 기한 내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추가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뀐다. 즉 원금에다가 가산세 추가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가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라고요?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얘는 네가 알아서 60일 안에 네가 알아서 신고해, 돈을 내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서 가산세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원금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가산세가 추가됐는데 이거를 또 얘한테 신고 납부하라고는 안 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는 기회 줬는데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수가 노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요? 내가 원금에 뭐 붙여서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내줄 테니까 고지서 보낼 테니까 너는 돈이나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중에 가산세만 외우면 안 되고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뀐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취득세에서 얘가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신고납부하는 게 이거 말고도 나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징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었을 때는 보통징수고 이거 아닌 거 나오면 다 취득세는 뭐라고 해야 된다? 신고, 납부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취등록세 공통상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세도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고 가산세 내용 똑같고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고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다? 신고 납부다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직 안 배웠죠 이런 거죠. 이렇게 나와요. 뭐 처음에 내가 세금을 냈다가 비과세를 받았어요. 처음엔 비과세, 취득세. 그러다가 뭔가 내가 이행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추징 대상이 돼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비과세 됐다가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보통징수할까요? 지금 뭐라겠어요 제가요? 여러분이 비과세 받았어. 처음에는 비과세 대상이야. 근데 조건에 뭐 이때까지 뭘 안 하면 나중에 추징한다 해서 여러분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처음엔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돼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은 여러분이 가서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징수할까요? 잠깐만 뭐라겠어. 가산세만 보통징수를 하겠잖아. 가산세가 붙었을 때만 보통징수 그거 아닌 건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라니까 신고납부. 얘가 지금 가산세 붙은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비과세 받았다가 내가 비과세 세금 안 냈었죠. 근데 이번에 추징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가산세가 추가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비과세 됐다가 과세가 돼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 얘기잖아. 얘는 가산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신고납부라고 했는다. 신고납부.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얘도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 얘는 보통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아닌 거 하나 기억하면 돼.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를 안 해서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얘는 보통징수를 하고 그러면 결론 이거 빼고는 다 뭐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전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세금을 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반 건물 사가지고 세금을 냈어.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한 3년쯤 있다가 그 건물에 나이트클럽을 해요. 나이트클럽. 용도로 바꾼 거죠. 그럼 나이트클럽은 고급을 확장이거든요. 그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럼 얘가 처음에 세금 냈다가 뭐 했어? 용도를 바꿔서 중과세 대상이 됐으니까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신고납부일까요? 보통징수일까요?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막 순간 나오는 거예요. 지문상으로.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앞에 막 날짜 외우고 막 해서 날짜 며칠 뭐 60일 그렇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신경 안 써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 뒤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 뭐 신고 납부 그래야 되는데 보통 징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걔는 안 보이는 거야. 왜? 공부를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분 있어요. 나는 들을 때는 아는데 볼 때는 아는 것 같아요. 시험지만 보면 그 정답되는 지문이 안 보인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일은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게 먼저 보이는 거야. 관심을 갖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관심이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와이프하고 처음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 잔뜩 있는데 저쪽에 와이프가 있어요. 속에. 그러면 보인다니까 와이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와이프가 보여요. 그리고 만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와이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입고 핀을 못 찔렀고 색깔이 뭐였고 그거 다 기억이 나요. 왜요? 그때는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 와이프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요. 지금 아이가 긴 생머리 꼬랑지까지 다는 머리인데 머리를 탁 자르고 카트 치고 돌았는데 몰라요. 그냥 느낌상 어디가 변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몰라. 왜 그런 거죠. 그게 왜 옛날만큼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옛날에 연애할 때는 진짜 와이프가 딱 와서 다음 날 와서 뭐라 그래. 나 어제보다 뭐 바뀐 거 없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봤더니 바뀐 게 있는 거예요. 뭐 애교머리 하나 내린 거예요. 자, 어제하고 차이점이 뭐야?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살짝 내린 거야, 이거 머리. 근데 그걸 알아본다니까, 연애할 때는. 머리카락 하나 내렸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니까. 그게 왜 그래? 관심.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걔가 자꾸 걔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 평상시 할 때, 그쪽에다 신경을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내가 신경 많이 쓰는 게 지문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걔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우리 문제 풀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재산세 풀 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2일 안에 뭘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외울 때 여러분 만약에 공부한다 쳐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뭐 신고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 어디다 신경 쓸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 대부분이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1일 이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나오죠. 이게 뭐라고 나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나 이렇게 나오면 내가 장담하지만 이건 무조건 맞았다고 골라요. 왜? 10일. 맞았어. 그럼. 틀렸잖아요. 어디가? 얘가 틀렸잖아. 얘는 안 보여. 10번을 읽어도 안 보여요. 장담하죠. 왜? 사람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건 신경 안 쓰는 거 여기만 신경 써요. 숫자.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숫자를 내가 외웠는데 그게 지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지문이 내가 외운 거고 일치하잖아요. 그럼 절대 그 문제를 의심하잖아요. 이건 100% 맞았다고 확신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미 이건 맞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을 10번 읽어도 희한하네. 10일 맞는데 답은 틀렸어. 채점해 보니까 그죠? 근데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희한하네. 10일이네. 그런 거야. 그럼 옆에 짝꿍한테 뭐라 그래? 야 이거 10일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이제 쓰자고 책을 찾아볼까? 책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10일 희한하다는 거야. 그다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어디 와? 저한테 오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아무리 봐도 둘이 손붙잡고 오죠?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10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요거 틀렸어 이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걸 모르잖아요. 나는 외웠는데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완벽하게 안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봐서 틀려봐야 아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는지 몰라요. 문제를 왜 푸는 거야? 그런 걸 알려고 푸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가 여기면 안 하고 여기만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럼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몇 번 하다 보면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러 시험 보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면 백날 외워봤자 이걸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 찾아가서 하나 메꾸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여러분은 조금 한꺼번에 이만큼 가야 된다고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이 생기면요. 마음만 급하지 공부는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시간은 많거든요.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그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가산세 붙으면 뭐다? 보통 징수로 바뀌고 나머진 다 뭐다? 신고 납부다. 해서 등록세 똑같습니다. 가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 아닌 건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끔 가다 시험 문제에 취등록세 2개 비교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물어봐요. 이런 거 지금 있는 거 공통사항인 거.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둘 다 뭐한다? 보통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아니면 신고 납부한다. 틀리게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그죠? 신고 납부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교재 518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산세라고 돼 있잖아요. 3번에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그랬죠. 1번 가산세 그래도 뭐라고 돼 있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다음 뭐한다? 보통 징수라고 돼 있죠. 그런 걸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밑에 박스는 가산세가 나와 있는데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보시면 돼요. 일반 무신고 20, 부당은 둘 다 얼마예요? 또 한번 죽어봐 40이고 과소가 10%입니다.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개정이 되거든요. 그 0.0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숫자 개념 연결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럼 참고로 물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수업할까 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책 보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중과산세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공부 안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이제 미등기 소매에다 걸리면 80%예요. 가산세가 80%. 걸리면 죽는 거죠. 미등기 소매. 자, 그럼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중과산세가 부과돼 80%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일까요? 네? 보통 징수지. 왜? 가산세로지 가산세. 근데 이제 뭐야? 중자가 걸려가지고 여기 껄쩍지근하네. 중자건 아니건 뭐 가산세 중이건 소건 가산세죠 가산세. 그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이 중개사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막 단어 하나에 민감해요. 예, 중개사법은 그 글자 하나 가지고 막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엔드냐 오어냐 그죠? 밑 또는 막 이거 가지고 그죠? 맞고 틀리고 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업자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중개 뭐 이런 게 막 하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나중에 막 글자 하나 단어 하나에 막 얘는 가산세 맞는데 뭐가 붙었어? 야, 얘 중자가 붙었잖아.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세법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깔끔한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처럼 막 글자 하나 가지고 쫓아나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얘도 뭐요? 가산세니까 결국 징수 방법이 뭐겠어요? 보통 징수예요, 보통 징수.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얘도 가산세다. 어쨌든 숫자는 지금 읽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는 볼 거 없고요. 519페이지에 가면 6번에 납세지가 나옵니다. 납세지가 뭐예요?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겠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야 되죠. 근데 지방세는 항상 과세할 때 물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지방세는 물건 중심입니다.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물건의 소재지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번에 납세지 동그라미 1번 원칙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관을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의 부과함이 원칙이다라고 돼 있네요. 얘가 원래 특강도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광도에서 부과하는 게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 근데 원칙이라고 돼 있네요. 뭐 예외 있다는 것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2번에 위임징수라고 돼 있죠. 자, 이 건물을 사시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면 누가 가져가요? 충청남도재정으로 가죠. 근데 얘가 어디 있어 건물이? 천안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 건물을 샀다 쳐봐요. 그럼 취득세 신고하려면 충남도청으로 가야죠. 충남도청이 어디 있어? 홍성 예산 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가다 길 잃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내 세금을 위임했어요. 어디다? 그냥 물건 소재지관을 시군구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얘가 건물이 천안에 있으니까 이걸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어디다 하는 거야? 천안시에다 하시면 돼요? 그럼 천안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죠? 왜? 무슨 세니까? 도세니까 얘들이 걷어서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죠? 충청남도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규정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 세금 어디다 냐? 거기 보면 2번에 도세 징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제로 취득세 부과 징수는 물건의 소재지관을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 내시면 얘들이 갖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얘는 물세,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에다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0페이지 가면 9번에 부가세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부가세. 그
독립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리 찐득이세, 그래서 부가세 그랬죠? 얘는 부가세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다. 그죠? 하나는 거기 나온 대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이제 줄여서 그러면 농특세 10% 내고, 그다음 뭘래요? 지방교육세 20%를 낸다. 그렇죠?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가 몇 개다? 2개다. 그래, 2개다. 자, 이거는 얘가 부가세가 2개인데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 막 농특세 원칙 어쩌고 나와 있고 지방교육세 원칙에서 막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그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볼 거 없어요. 일단 뭐만 잘 기억하면 돼. 부가세가 2개가 있다. 뭐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만. 그죠?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왜 걔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건데 그건 지금은 알 필요는 없죠. 그죠? 부가세 2개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흘러가는 이제 뭐 있어요? 비과세가 나오죠. 비과세. 여러분 비과세가 뭐냐면 비과세가 뭐예요? 그러면 과세를 안 한다. 그죠? 이거하고 면제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면제 감면이라는데 얘하고 좀 틀려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 그죠?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세금 1억이에요. 얘도 1억이고. 비과세요? 세금 안 내죠. 얘도 100% 감면 받으면 세금 안 내죠. 둘 다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다? 얘는 부가세도 안 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돼? 부가세는 내야 돼요. 이때 내는 게 농특세 20%예요. 그러니까 감면받으면 항상 농특세 20%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세금 1억을 감면받아서 취득세를 그러면 1억은 안 내는데 뭘 내야 돼요? 농특세 20% 2천만 원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과세 자체를 과세권자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의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감면은 원래 낼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세금을 안 내니까 비과세 대상이면 그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내니까. 그런데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00%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50% 감면도 있고 30% 감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뭘 계산해야 돼? 세금을 계산해요, 얘는. 그리고 나서 1억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50% 감면하면 5천만 원 깎아주는 거고 100%면 1억을 다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감면 받았으면 뭐는 내야 된다고요? 부가세는 내야 된다는. 그게 비과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감면은 얘는 그리고 비과세는 원래 비과세 대상이니까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이 감면은 되는 건 맞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요.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지 감면해줘. 근데 그거는 몰라가지고 신청 못했어요? 그럼 감면 못 받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럼 갖다 따지죠. 야, 이거 감면 대상 왜 얘기 안 해줬어? 그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만약에 감면 대상인데 세금을 다 낼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환급 신청해야 되고 막 한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아서. 근데 막 가가지고 막 무조건 가서 우기고 따지면 안 돼요. 왜 대상인데 안 해줬냐? 막 가서 천안시장 가서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왜? 이거는 본인이 하게 돼 있는 거야. 얘는 다르죠. 비과세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양도세 똑같아요.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요. 양도세 비과세 받죠. 집을 팔았어. 그죠? 그러면 그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비과세 대상이야.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 그럼 비과세죠. 그러면 얘는 양도세 세무서 가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돼요. 왜? 자,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와서 세금 신고한다고 자꾸 저한테 상담하는 걸 본인이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뭐 해보는 것도 상관없다. 근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비과세 대상인 거예요. 비과세 대상. 근데 신고를 하겠대.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그 공인중개사가 그랬다는 거야.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대.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했죠. 그럼 국세청에 신고 안 했으니까 뭐 하겠어? 조사해서 결정하겠죠. 근데 조사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 비과세법. 과세권자는 네가 얘한테 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왜? 어차피 보니까 비과세니까. 비과세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제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경험상 그죠? 한번 해본다고 신고를 해도 되죠. 금액 없으니까 그죠. 근데 안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은 내용상 일단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감면할 때 부가세할 때 항상 뭐라고 나요? 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농특세 20%는 뭘 내야 된다? 부가세로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비과세가 쭉 있습니다. 그죠? 520페이지에서 쭉 해서 교재는 1번, 2번 이렇게 7번까지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6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1번하고 2번은 뭐냐면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 여러분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예요. 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은 걔네가 뭐예요? 과세권자잖아요. 과세권자.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취득하는 건 다 뭐다? 비과세를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모든 조세가. 그죠? 1번에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이 뭐 취득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건 읽을 거 없죠. 일단 국가 등은 뭘 받는다?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3번에 신탁재산이라고 돼 있죠? 신탁재산. 여러분 신탁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맡긴다는 얘기죠. 맡긴다. 그죠? 믿고 맡긴다. 그냥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기 재산이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을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걸 뭐라 그래? 신탁 그래요. 신탁.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신탁이 외국은 신탁이 참 발전이 많이 됐는데 우리는 많이 그게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신탁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 죽었을 때 그죠? 엘비스 죽을 때 그 갑자기 죽었잖아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외동딸이. 근데 재산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걔가 미성년자예요. 어리니까 왜? 자동으로 신탁기관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뭐가 되면 성년이 되면 그때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이 신탁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명의신탁도 있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 명의신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뭐예요? 그죠? 내 건데 내 명의로 안 하고 친구 명의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명제 위반하는 거죠.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걔를 비과세 주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건 신탁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대놓고 뭐 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신탁기관에 맡기는 걸 뭐라 그래? 신탁 그래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라 그래요. 앞으로 많이 나오죠. 위탁자, 수탁자. 그죠? 자, 얘가 지 건데 얘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겼어. 등기가 넘어갔죠. 하지만 얘는 뭐야? 자기 거 산 거 아니잖아. 그냥 관리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를 해주고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넘어갔어. 얘가 대신 관리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탁자라 합니다. 얘도 입장은 똑같죠. 뭐만 하는 거야?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 신탁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얘는 등기 넘겼다가 다시 등기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뭐야? 자기 거 이 법에 따라 맡겼다가 뭐 하는 거야? 찾아오는 거죠. 근데 얘한테 세금 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래죠?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은 비과세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많이 얘기할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탁탁탁. 신탁재산은 뭐요? 탁탁탁이 비과세예요.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이게 비과세예요. 예를 들면 위탁자로부터 수익자 얘는 비과세 안 돼. 탁익 얘는 안 되는 거야. 뭐라고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신탁재산은 뭐라고요? 탁탁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는 틀릴 게 없죠. 그리고 거기 3번에 신탁해가지고 밑에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위탁자, 수탁자, 2번 수탁자, 위탁자, 3번 신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럼 1, 2, 3번 다 뭐예요? 탁탁탁탁탁탁. 신탁재산은 뭐라고요? 탁탁탁이 비과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린 거 없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하겠습니다.